자, 서울경제신문이고요. 계속되는 유찰에 시공사 찾기 쉽지 않네. 정부 주택 공급 차질 빚나.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3분기에 정비사업 78건이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건설사의 몸살이가 계속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이 시공사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올 3분기에만 정비사업 70여 건이 시공사 찾기에 실패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 석 달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시공사를 찾고자 했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찰 사유는 뭐 단독 입찰이라든지 참여업체 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찰된 횟수도 다양합니다. 네. 자, 보시면 유찰 사유는 시공사의 무응찰 혹은 단독 입찰이었다. 도정법에 의하면은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차나 2차 입찰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한마디로 시공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수주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장 큰 문제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원인이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PF 부실이 우려된다. PF 부실을 시공사가 떠안게 되면은 시공사가 흔들흔들 하겠죠, 그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공사들이 한마디로 그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안 하려고 한다. 꺼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런 거죠. 입찰한 시공사가 없네. 대여급 재개발도 못 쓰. 어딥니까? 부산의 대여급이라 이야기는 촉진 2-1구역. 촉진 2-1구역은 원래 여기가 GS였잖아요. 그죠? GS에서 그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 가까이로 올려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800만 원 초반까지 인정해 주겠는데 그 이상은 안 돼 하다가 결국은 GS에서 전처로 나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부산의 대여급 재개발 사업장인 부산진구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업계에서는 촉진 2-1 시공사 선정 유찰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달에 열린 설명회에서는 포스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군이 대거 참여를 했다. 그리고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경쟁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는 아무도 입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 뭐 크게 뭐 컨소시엄 입찰 불가를 뭐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업체에서 PF를 전부 다 책임지는 보증을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지. 두 군데에서 나누면 또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다 하려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안 들어온 것 같다.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사 원가는 오르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마저 길어졌다. 상황인지라 단독으로 공사를 수주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건설 공사비 자체도 30% 이상이 올랐지만 촉진 2-1구역은 설계 과정에서 시민공원 주변 환경에 맞춰 곡선 비율을 높였고 이로 인해서 공사비 인상이 예상되었다. 지난 6월에 조합과 계약을 해지한 GS건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초량이고요. 동구에 있는 초량이고요. 여기도 호반이 원래 시공사였죠, 그죠?
호반이 시공사였는데 호반에서 손 털고 나갔죠. 그래서 새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한 군데도 입찰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전국에서 보여지는 뭐 계속되는 유찰에 시공사 찾기 쉽지 않네 기사에서 보여지듯이 지금 건설업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왜 지금 시공사에서 건설사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뭐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촉진 2-1이나 최량 2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줘야 된다. 수요를 살리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수주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요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출과 세금이죠, 그죠?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분양권 주택수를 미포함이라든지,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리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지 좀 수요가 부양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입찰한 시공사가 없다. 대여급 재개발도 뭐 들어오는 시공사가 없다. 이런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은 원도심 재개발이 주요 공급원입니다. 부산 시내에 뭐 택지 개발해가지고 그린벨트 풀어서 대규모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대부분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타는 별개죠, 그죠? 에코델타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념을 보셔야 되고요. 원도심 내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하고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들은 도심 내 신축이 원활히 공급되기가 어렵겠구나. 갈수록 신축이 귀해지겠구나. 대단지 신축이 귀해지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대단지 요즘에 가장 열광하는 게 뭡니까? 대연 DIL에서 보셨듯이 대단지, 브랜드, 신축에 열광하고 있죠. 사람들은 지금 입지는 뭐 대연 혁신이나 여기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목골역 위쪽이라 하더라도 입지는 사실 뭐 대연 혁신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지, 브랜드, 신축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다. 수요자들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입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도심 내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않는 것 같다. 왜?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대단지 신축들이 들어오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겠죠. 예정대로 뭐 3년, 4년, 5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은 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신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미리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지금 일반 분양 한 것들, 하고 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오암2, 오션시티라든지, 대연 DIL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은 전매 제한이 풀리죠, 그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시다가 적당한 가격대 오면은 신축을 원하신다면, 대단지를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시다가 적당한 가격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왜? 가면 갈수록 대단지 신축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네.